10층, 11층 있었는데 제가 10층이었는데 그 역병동 인턴이 도망간 거예요. 그래서 와 도망갔대요.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. 그리고 와 저 병동은 그 의사가 한 명도 없네. 그래서 야, 저 병동은 어떡해? 큰일 났네. 막 이러면서 그냥 나도 바빠 죽겠으니까 내 할 일을 했죠. 근데 내과 과장님이 오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민 선생 힘들지? 네 너무 힘듭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병동에 인턴이 도망간 거 이제 그만둔 거 아나? 네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 저 병동까지 자네가 보지. 같은 층이니. 밑에서 왔다 갔다 하긴 힘드니 자네가 저 옆병동까지 보지. 진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.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. 저기요, 병동이 두 개면 환자가 80명이에요. 80명의 레지던트 일과 인턴 일을 어떻게 한 명이 해요. 말도 안 되지. 밤을 새도 못해요, 진짜.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걸 며칠을 더 합니다. 그나마 진짜 5월이 앞에 이쪽 오픈을 늦게 해서 한 달 꽉 채우지 않아서 다행이지. 정말 5월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. 그렇게 이제 5월이 끝났어요. 어떻게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5월이 끝났어요. 그러면 빨리 이제 좀 편한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수님들도 고민이잖아요. 와, 이거 인력이 없어서 엉망진창이고 힘들어 죽겠고. 이제 5월 한번 해봤는데 이게 엉망인 거예요. 다음 달 6월이 됐는데 이 새로운 애들이 또 와서 또 삽질하고 고생할 생각을 하니 깝깝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하시냐면 그래도 새로운 애들이 와가지고 또 처음부터 삽질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일이 익숙해진 애들이 그대로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인턴 지금 내과를 한 인턴들한테 회유를 합니다. 한 달만 더 해라. 한 달 더 하자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내과에 그 당시에 이제 관심이 있었으니까 내과 수학과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니까 무슨 과 하고 싶니? 내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랬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레지던트 이제 본원하고 분당 같이 뽑았거든요. 그래서 야 너 내과 하고 싶다며 한 달 더 해라. 나중에 뽑을 때 잘 점수 잘 줄게. 한 달 더 해라. 근데 거기다 대고 싫은데요? 저 딴 데 갈 건데요? 사실 지금 생각하면 딴 데 가는 게 답이었어요. 딴 데 간다 그래서 괘씸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당연히 가는 거예요. 혹시나 하고 찔러봤는데 내가 낚인 거지. 그래서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한 달을 더 합니다. 이 미친 짓을 6월 달에 또 해요. 또 한다고 한 거예요. 약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지금 80명 보다가 그나마 40명 보면 좀 낫지 않을까? 조금 낫긴 했어요. 익숙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게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6월 달에 한 달을 더 합니다. 아니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한 달 더 하라고 꼬여가지고 한 달 남아서 더 했으면 점수를 잘 줘야죠.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꼬임에 넘어가서 6월에 똑같은 거를 했는데요.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하지 마세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런다고 해서 선발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. 그냥 이번 달에는 다른 과 가보려고요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6월 달에 큰일이 있었어요. 제 인생에서 되게 큰일 중에 뭐 물론 정말 인생에서 큰일이라고 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의사생활을 하면서 의사생활을 시작해서 처음 겪었던 큰일이 있었어요. 이게 뭐였냐면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사고가 난 건 아닌데, 의료 사고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문제가 된 사건이 생겼어요. 뭐였냐면, 제가 그때 펫센터였거든요. 근데 펫센터에 이제 호흡기 내과랑 알레르기 내과가 그 천식 같은 것 때문에 같이 쓰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알레르기 내과로 온 천식 할아버지가 입원을 해 있었어요. 근데 할아버지가 천식으로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퇴원하시면 돼요 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. 근데 할아버지가 병동에서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다리가 아프대요. 그래서 왜 다리가 아픈가 이러고 봤더니 한쪽 다리에 맥박이 잘 안 만져지는 거예요. 그게 뭐였냐면 이제 페리페럴 아테리알 디지라고 하잖아요. 다리 혈관이 막히는 거.
이 페리페럴 아테리알 디지가 심했던 거죠. 그래서 어우 뭐 인턴이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막 페리페럴 아테리알 디지라고 발견도 하고 할아버지 그럼 치료하셔야죠. 입원하신 김에 이것까지 치료하고 가시죠. 이렇게 해서 막 그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에 컨설테이션 해서 인터벤션 하자 이렇게 막 얘기까지 돼서 있던 환자예요. 근데 스케줄이 너무 밀려가지고 한 4, 5일이나 있다가 시술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있어서 그냥 그때 하고 퇴원하자 했었거든요. 근데 하자고 하고 다음날 바로 이 어, 점심 전에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. 병동으로. 그 환자 혹시 지금 금식돼 있냐고. 아침 먹고 안 먹었다고. 그럼 그 환자 오늘 오후에 하겠다고. 스케줄 하나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 이거 하려고 병동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이 환자 오늘 해주겠다는 거예요. 병원에서는 뭐 빨리 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. 칭찬받는 일이 거의 없는데 뭐 검사해야 되는 거 빨리 했어요. 이런 것만 칭찬받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. 이것 때문에 지금 자리 이렇게 제가 자취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하고 집에 가면 좋지. 그래서 오 잘 됐다. 오늘 하자고.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혼자 계시더라고요. 항상 딸이 한 명 같이 있었거든요. 근데 혼자 있었어요. 그래서 딸 빨리 불러와라. 이거 시술해야 되니까. 그래서 방송도 내고 했는데 뭐 어디 갔는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근데 당장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. 근데 어떻게?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한테 이제 동의서를 받고 시술을 하러 내려 보냈죠. 근데 아직도 그 무슨 참 사람이 뭐 직감? 예감? 이런 게 비과학적이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동의서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. 뭐가 안 좋았냐면 동의서를 쭉 막 적는데 1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큰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.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. 비슷한 문장.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100분의 1이면 그래도 확률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재수없으면 뭐 걸릴 수 있는 확률이지. 그래서 야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시술이었네. 전신 마취도 안 하고 하는 거라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위험한 시술이네. 근데 뭐 설마 오늘 내가 여기서 100분의 1의 확률에 걸리겠어? 이 생각을 한 게 기억이 나요. 설마 뭐 100분의 1인데 오늘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? 그러면서 이제 별 대수롭지 않게 뭐 이렇게 써있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내려 보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점심 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으러 갔다 왔나? 하여간 점심 때였어요. 점심을 거의 못 먹었을 때였으니까 점심 때 병동에 있는데 이 분당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첫 번째 CPR 방송이 나옵니다. CPR 팀 그 당시에는 진단방사선과였거든요. 영상의학과가 아니라. 진단방사선과로. CPR팀 진단방사선과로. 이 방송이 나옵니다. 싸한 느낌 있잖아요. 내 환자일 것 같다. 아까 동의서 읽을 때부터 찜찜했거든. 이거 내 환자일 것 같다.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병동으로 연락이 옵니다. CPR 터졌다. 어떻게 됐냐면 다리 혈관이 막혔는데 이게 칼시피케이션도 너무 심하고 너무 딱딱한 거예요. 그래서 풍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너무 안 넓혀지는데 무리하게 압력을 있는 대로 높여서 확 했더니 이게 혈관이 넓혀지는 게 아니고 이제 딱딱했던 혈관이 터진 거예요. 근데 보통 터지면 뭐 압박을 하거나 이제 프록시말에서 다시 막거나 뭐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터진 곳이 펠빅본 안쪽에서 터져서 외부에서 컴프레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록시마에서 막으려고 벌루닝을 한 번 더 했는데 더 찢어진 거예요. 묵 찢어지고 벌루닝 한 번 더 했는데 한 번 더 찢어지고 그러면서 하이포볼레믹 샥으로 어레스트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CPR이잖아요. 병원 개원이래. 진짜 막 온 병원 의사들이 다 모여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. 열심히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 이 응급수술을 해서 막 피 때려 부으면서 이제 응급수술을 해서 중환자실 오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병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돌아가실 뭐랄까 비과학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.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하여튼 그 수술 부위에서 재출혈이 생기면서 결론적으로 돌아가셨어요. 되게 오래 고생하시다가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. 보호자들이 문제를 삼은 건 뭐냐. 일단 우린 천식 때문에 입원시켰는데
병원에서 무슨 다리에 병이 있다고 갑자기 난데없이 치료하다가 돌아가셨다. 두 번째, 우리는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다. 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어요. 근데 문제는 이 동의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. 아무도 우린 동의한 적이 없다. 환자 할아버지만 동의했는데 할아버지 나이도 좀 있으시고 뭐 이게 문제가 있다. 동의서 받은 게 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동의서를 왜 환자한테만 받았냐라는 그 비난이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. 병원 안에서도. 그래서 한 달만 더 해라 이랬던 교수님들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저를 막 비난하고 화내고 진짜 되게 서글펐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저대로 힘든 게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 보호자들이 이제 막 와서 막 시위하고 하잖아요. 저한테 와서 또 따지잖아요. 그럼 누가 와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나? 그런 거 없어요.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보호자들이 그런 거를 와서 할 때 다 스스로 그냥 감내해야 돼요. 누가 와서 뭘 해결해주잖아요. 경찰이 와서 그런 걸 해결 안 해줘요. 절대로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.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. 이게 꿈이었으면 이란 말을 하잖아요. 그냥 뭐 무슨 문학책에서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아니면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밤에 눈을 감고 누우면 지금 이 일이 설마 꿈이겠지? 내가 지금 이게 악몽이겠지? 꿈에서 지금 자고 일어나면 꿈에서 깨는 거 아닐까? 진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힘드니까. 정말. 그래서 한 일주일 가까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나중에 조금 편해졌던 건 이게 변호사도 오고 이제 법적으로 가면서 동의서에는 문제가 없다. 원래 법적으로 동의서는 환자 본인만 동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. 본인이 동의한 게 맞고 사실 보호자한테도 설명을 그 전에 한다고 얘기는 했었으니까. 그리고 뭐 사실 그 당시엔 딸 한 명만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엄청 많더라고요. 병 간호할 때는 한 명만 있었는데 막 미국에서까지 자식들 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동의서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. 다만 시술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으니 그것도 뭐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였고 하다가 뭐다가 이제 생긴 상황이니 그냥 뭐 도의적으로 이 병원비랑 뭐 장례식 비용 일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합의가 돼서 끝났어요. 합의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고생할 일은 없었죠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괜찮았는데 어쨌든 정말 그 기간 동안 합의되기 전까지 보호자들은 보호자들대로 저한테 와서 막 뭐라 하고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대로 나한테 뭐라 하고 정말 정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했죠. 그냥 갈 거야. 내가 왜 굳이 남아가지고 이거 한 달 더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.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뭐 저는 잘못이 없다라고 다들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고생은 그렇게 많이 했으니 점수를 주는 선생님, 그것도 담당한 선생님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고생한 걸 봤으니 점수를 또 엄청 잘 주셨죠. 한 달 더 하라고 시킨 것도 있고. 그래서 5, 6월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. 여기까지가 6월이고요. 자, 이제 7월이 됐는데 처음 이제 본원으로 돌아갑니다. 흉부외과. 스케줄이 막 진짜 난리도 아니죠. 5월, 6월 그 고생을 하고 들어가니까 흉부외과예요. 소아라서 성인보다 조금 낫긴 한데 그 흉부외과는 흉부외과예요. 너무 힘들어, 진짜. 흉부외과도. 거의 그냥 그 소아 중환자실에서 살았어요. PICU라고 하잖아요. 그 PICU에서 아예 그냥 한 달을 거의 쪽방에서 당직실이 거지같이 이게 가운데 있어요. 창문도 없어. 어디 중환자실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냥 그 쪽방에서 그 레지던트랑 그냥 한 달 살았습니다.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역시나 너무 힘든 만큼 점수는 잘 줍니다. 이때 일은 제가 못했어요. 제가 생각해도 이때 일을 다른 인턴들보다 더 잘하진 않았어요. 확실히 그냥 평타 정도. 근데 점수는 굉장히 잘 받았을 거예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힘든 과를 돌면 힘든 만큼 점수를 잘 주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게 그냥 흉부외과 힘들어요. 진짜 정말 해보면 왜 다들 흉부외과를 안 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. 진짜로. 그 정도로 힘들게 사시더라고요.
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. 정말 이 막 새벽 3시에 막 응급수술 끝나잖아요. 그러면 빨리 자야지. 아침에 한 7시부터는 늦어.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7시엔 일어나서 이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자도 4시간이잖아요. 그럼 빨리 자요. 나 같으면 빨리 자고 싶은데 새벽 3시에 응급수술 끝났다고 와 오늘 늦게까지 너무 고생했다 야. 오늘은 우리 치킨에 맥주 한번 먹자. 새벽 3시에 치맥을 시켜. 그러면 내가 시켜드리고 잘게요. 이건 아니거든요. 같이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새벽 3시에 치킨 맥주를 시켜서 막 4시, 5시까지 먹고 2시간을 자고 일어나요. 엄마 몸 붓고 막 눈 안 떠지고 막 으아 막 이러면서 일을 시작합니다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런 식으로 지내요. 그리고 아까 밥 시키는 거 기억나시죠? 그 짜장면 에피타이저. 밥 시키는 것도 너무 그전까지 밥 시킬 일이 없었거든요. 제가. 근데 이제 처음 본원 들어와서 밥을 시키는데 밥 시키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. 정말 한 달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. 뭐 중간에 그 레전트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사람은 아주 여유 있게 시키는 걸 좋아했는데 바뀐 다음에 또 여유 있게 시켰더니 뭐 이거 네가